닭 쫓는 개돼지들 라디오 반민특위 28회 오늘은 국내 최초 미국 대선 전망. 국내 최초 많이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국내 최초 대선 전망을 했는데 미국 대선 전망을 미국 대선 예측, 전망 판세 예측. 판세 예측 됐어요. 전망 그냥. 네, 그래. 저는 예측합니다. 네. 아니 우리 지난 총선 때처럼 뭐 이렇게 배팅할까요 오늘? 이렇게 깔다가 이제 한국 대선과 미국 대선 본격화될 때쯤 얘네가 이거를 한우물을 파던 애들이구나 이런 이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거 한 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100위권 안에.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28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유수에 갑자기 또 이제 천안에 계시던 그 92세 대신 그 광복군 출신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조동빈 옹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셨는데 1924년 평양 출생이시고 근데 뭐 유서나 이런 게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이유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 이유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뭔가 현재 이 나라에서 독립운동 한 사람과 친일을 한 사람 이런 뭔가 딱 대비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먼저 슬프지만 이 소식을 먼저 전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네, 정말 추석이었죠. 이번 추석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앞에 딱 추석을 세고 뒤에 쉬어서 그런 거 근데 아닐까요? 추석 때 저희가 원래 대선 그 가족들 모이면 친척들 대선 얘기 좀 나누시라고 대선 특집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대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추석 때 네. 모여가지고 지진 때문에. 지진이 나버렸어요. 네. 온통 지진 얘기. 예. 맞아요. 지진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어제도 지진 났잖아요. 전 사실 당일에 못 느꼈어요. 어제도 그러고 그 전에. 저도 어제는 못 느꼈는데 어제 뭐 한 4.5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경주에 뭐 집이 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원래 한 번 지진이 왔다 갔는데 또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어제 뭐 단축 수업도 단축 수업은 아니고 그 야간 자율학습 하던 고등학생들 귀가시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경주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일본의 전문가들은 네. 어제 오늘 발표했더만요. 네, 근데 저는 강도 높은 지진. 우리 그렇게 더 느끼지 못했는데 지진을 그렇게 저도 지난 첫 번째 지진 때는 좀 느꼈는데 어제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지역만 카페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무서워서 재난 안전 문자 하나 보내지 않는 이 나라 국민안전처 뭐 그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진인지 아닌지 알려면 재난안전처 들어갔을 때 그 사이트가 마비가 됐으면 지진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네. 지진이 또 일어나고 네. 문자가 오던데. 네,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 지진은 문자. 원래 문자가 일어나야 문자가 오죠. 이번 지진은 진도가 얼마예요? 4.5라고 하더라고요. 4.5? 네. 그랬는데 지역만 카페에 피난 가방 싸놨다고 무서워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걱정하는 글들도 있고 막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뭐 19층에서 뭐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무너지면 어쩌냐 이런저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전 1층 사는데 어떡하지? 빨리 나가면 돼요. 그래요. 지진의 강도와 상관없이 그냥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더 이상 우리 그렇죠. 국민들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 사람들한테 너무 강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뭐 또 북핵 때문에 이게 여진이 생긴 거다 막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새누리당 애들은 지진을 보면서 북핵을 떠올렸는데 사실 국민들은 뭘 떠올렸습니까? 지진을 당하면서 다 세월호를 네, 떠올렸잖아요. 그 학교 운동장을 피신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괜찮으니까 있어라 그랬는데 못 믿는다. 우린 세월호 때 한두 번 겪나. 그러면서 학생들은 운동장을 뛰쳐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경주 시민들이 그 경기장 이런 데 그렇죠. 막 모여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정말 민낯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씁쓸하기 어떻게 짧습니다. 곽 박사는 저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지진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스트레스가 쌓인 게 풀리는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진이 400여 차례? 네. 너무 오래 가니까 거기다가 진도 4 이상의 근데 진도 4.5라 그러면 처음에 5.1을 맞았고 그 다음에 5.8이 왔잖아요. 네. 5.8 지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도 세기는 이게 또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근데 4.5로 가는
무슨 스케일요? 로그 스쿨? 로그 스쿨. 로그 값으로 계산하기 네. 때문에. 아. 예. 로고요. 수학 시간에 그 아 이거 문과 애들도 이게 다 나오는 그것도 거예요. 이제 사인 문과 코사인이랑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속에서. 예, 뭐 사인 코사인 금비한테 완전 그 다른 그림이잖아, 거죠. 그거. 예, 완전 저 다른 루트도 거예요. 알아요. 뭐 어쨌거나 루트는 중딩도 알아. 요즘은 초딩도 압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예상외로 여진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저도 이제 요즘엔 좀 걱정이 들어요. 이게 야 이게 그 새로운 지진의 전조로 가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전 막 괜찮다 이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게다가 또 그 지역 자체가 네. 주변에 원전들이 또 밀집돼 있다 보니까 또 밀집됐다 그래서 또 허위사실 유포가 되나? 상당히 모여 있어요. 아니, 원전도 문제고 대기업 공장들, 화학 일산. 공장 이런 네. 것도 다 그쪽에 몰려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반도체 같은 세심한 그렇죠. 그런 거 다루는 데는 지진에 의해서 그런 반도체는 경제적으로 그쪽에 있지는 또 않는데 하여간 뭐 아니 많이 근데 타격을 수원까지 날아가니까 네, 여파가 당연히 그 미세한 것도 미상 네. 그럼요. 그렇죠. 그 반도체 라인이 1초가 정지하면 1초가 정지할 때마다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그 초 단위로. 그럼 그 한 번 흔들린 거를 다시 세팅을 하려면 그래도 몇 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 만약에 완전히 셧다운이 돼가지고 라인이 정지를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정지를 하게 되면 그거를 되살리려 그러면 이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땐 그랬어요. 한번 따면 라인 한번 따면 그거 한 달 이상 가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지진 딱 이러면서 저희가 지난 방송하면서 추석을 계기로 좀 이 정치 얘기가 그 추석상이 많이 오를 텐데 식사 자리나 가족들 모임에 그래서 우리 방송이 좀 많이 회자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진에 묻혔어요. 근데 그것보다 또 정부와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북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쌩 난리를 한번 피고 싶어서 뭐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진이 그걸 묻어버렸죠. 종편도 다 지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여간 지진이 묻고 또 하나가 묻어버렸습니다. 추석 때는 민심에서 밀정 얘기가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결국 봤어요. 저도 봤어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네. 우리 계획이었어. 우리 일정 다 보기로 했잖아. 처음에 밀정 얘기 나올 때는. 근데 우리가 보자 그럴 때도 네. 확 동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극장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가족들이 보거나. 근데 이 극장 가서 저는 앞에 막 머리통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막 팝콘 소리 나고 이런 거 좀 예민해가지고 그 뒤에서 발로 차는 거 되게 짜증내하고 그래서. 맨 뒤 앉아야지 그러니까. 네? 맨 뒤. 그럼 앞에 머리통이 너무 많잖아. 아니 그런 거 안 좋아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보자고도 했고 사실 다음 방송 때문에 다음 방송 우리 밀정 특집으로 네. 한번 하자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도 그런데 SNS에서 보신 분들이 의견이 정말 다양하게 막 올라오더라고. 네, 그래서 맞아요.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반민특위를 지향하는 이상 밀정은 당연히 필참으로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장원- 그리고 이 장원이라고 방송을 봤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기본으로 뭐 암살도 작년 추석인가요? 암살은 작년 추석 모르겠어요. 작년은 작년인데 암살 추석인지 이번 모르겠네. 추석에 해줬어요 TV에서. 네, 작년 추석 때 극장에서 했나요? 하여간 특이하게 꼭 저는 그 시골에 처갓집 갔을 때 장모님이랑 자꾸 보게 되네. 암살도 장모님이랑 저는 밀정도 장모님. 이번에 장인어른 모시고 근데 갔는데 장모님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밀정. 와 송강호 정말 송강호 연기는 얘기를 정말 잘해, 주무실 송강호가. 때까지 송강호 얘기. 송강호. 근데 요즘에 공유의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장인어른께서 저랑 동서랑 같이 갔거든요. 남자 셋이 갔어요. 오. 네. 근데 보고 나오시더만 가가 뭐 전북 사투리를 말씀하시는데 따라하지 못하겠고 누구지 하다 보니까 우리 동서가 저 사람 말입니까 하면서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로 그때 정말 공유가 대사다. 왜냐면은 커피 선전이었나? 아니 그 광고판에 네. 도로에 광고판에 또 공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니까 그지 쟤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또 스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얘기를 괜찮아요. 하다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겁니다. 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방송 네, 보시는 한마디로 저는 이번 영화는 좀 송강호가 살린 면도 있다. 네, 맞아요. 공유가 죽인 면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게 좀 감정이입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공유. 한지민인가요? 그 한지민. 여배. 예. 한지민 배우. 우리 남편 좋아하는 한지민. 그래요? 네. 진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승희가 배우만의 한지민 스타일이라고 탓이겠습니까? 하긴 또 애매하고. 저 아, 왜요? 근데 저 한지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미지. 따지면 키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지금. 청취자들이 아무리 라디오 방송이라고 막 던지고. 네. 아니 좀 던집시다 좀.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부족한 게 천지거든요. 근데도 영화가 좋았다. 송강호의 힘도 있었고 저는 밀정의 눈으로 본 중간에 딱 지대한 송강호의 눈으로 본 또 다른 독립운동을 다룬 게 전 어떤 면에서 암살보다 전 좀 더 리얼리티가 강하지 않았나. 다가옴이 네. 뭐 흥분, 재미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래서 다음 밀정 특집을 한번 우리 유명한 그 SNS에서 또 이 영화 평론가 분이 쓰신 밀정 평이 평론? 다음 방송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밀정 네. 영화 본 평이 방송 시작도 안 엄청 했는데.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황진미 영화 평론가 모시고 아 황진민 씨를 모시고 네. 야. 밀정에 대해서 해보도록 제대로 한번 파보는. 황진미 씨는 제가 영화 평을 많이 봤는데 특히나 불안한 외출 영화 평을 정말 대단한 네. 안목을 가지고 한번 네. 쓰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우리 진님이 그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밀정의 중간 타이밍에 열차 씬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네, 의열단을 색출하는 과정. 네. 그리고 피해 다니는 의열단. 그때 좀 이제 10년 수배자의 경력으로 봤을 때, 예, 그 피해 다니는 의열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전 그 생각은 했어요. 만약에 열차에서 뛰어내릴 계기가 있으면 꼭 무궁화호를 타야겠다. 요즘 무궁화호는 절대 안 돼요. 아, 되게 빠른가요? 요즘도 무궁화 빨라요. 예. 그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방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방송 후기에도 써였는데 지난 방송 음질이 좀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대형 사고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21세기에. 들으면서도 이 방송을 그냥 내려야 되나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고 너무 죄송하고 다신 그런 일이 없자고 몇 번째 지금 공언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국내 최초 대선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꽤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예. 시청자분들 조회수 꽤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요즘 또 음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계속 들으셨나? 계속 듣는 건 상관없이 다운받아서 듣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앞으로 반년은 그래도 큰 사고는 없을 겁니다. 에어컨을 끄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느끼셨죠? 예. 오늘 에어컨 오늘 끄고 에어컨 진행하고 껐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의 또랑또랑 목소리 그리고 무 에어컨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미국 대선 전망 첫 번째로 이제 올해 미국 대선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대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간의 대결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선출하잖아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11월 8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1월 8일이고 대략 봤을 때 지금 한 50일 남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대략적으로 최종적으로 후보가 다 확정이 됐죠. 민주당은 이제 클린턴, 빌 클린턴의 부인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재단의 뭐 총수라고 해야 되나요? 재벌이라고 하는데 사실 재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형태이고 독점 자본이죠. 부동산, 뭐 갑부라고 억만장자 하는데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뭐 그 둘 간의 대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번 선거는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 트럼프 막말로 유명하고. 샌더스 없어지면서 약간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사실. 네. 근데 힐러리가 무난하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힐러리가 그죠? 춤 한번 춰. 계속 막 이러더니 나중에 또 진짜 김은국 춤을 추면서 자빠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맹추격을 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제 역전도 일부 언론 여론조사에는 역전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막 알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얘기 많이 하죠. 미국 대선도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TV 토론이 대세를 가늠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많은 관심 점점 더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앞서가는 방송이니까 국내 최초로 한번 예측을 해보자. 네. 근데 TV 토론하면 트럼프가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저희 2부에서 얘기는 할 텐데 토론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희처럼 토론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토론 내용에 나라 전체가 되게 관심이 집중돼 있거나 이러지가 못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 그래도 매우 높은 편이에요. 의외로.
미국보다는. 오늘 하여간 그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여기 우리 진행자들 성향을 한번 보고 방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되리라고 보는지 한번. 저는 누가 돼도 좀 승혜 씨.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네, 저는 그래도 미국의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최초인가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미국은 최초죠? 최초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여성 우리는 벌써 했는데. 근데 우리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여성 걱정이 대통령인 됩니다. 건 사실이지. 네. 그래. 근데 분명한 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준비가 안자가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성 힐러리가 될 거라고 본다. 뭐 근거 그러지 않을까. 하나만. 저는 이제 트럼프가 사실 이제 너무 막말을 하고 특히나 이제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선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에 TV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런 바닥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것도 약자에 대한 있고요. 시선이 안 좋다. 막말. 네. 우리 아니, 곽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힐러리를 예측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힐러리가 되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본 근거는 미국 선거가 미국의 모든 그러니까 3억 명의 미국인들의 종합적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중산층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미국인들이 선출하는 과정이 미국 대선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먹고 살만한 미국의 중산층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 서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이 트럼프의 이런 막말 내지는 트럼프의 파격적 행보에 열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중산층들은 그래도 뭐 젠틀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개인적 사견으로 결국에는 힐러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힐러리가 김은국 춤을 춰버리네. 그래서 근데 저는 자빠졌어요? 휘청해서 부축당 자빠지는 사실상 상황에서 엎어진 거죠. 네. 양쪽에서 부축을 안 했으면 부축을 하고 다리가 거의 들리는 상태로 차에 탄 거예요. 우리 왜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어디 가가지고 아주 과당 한번 제대로 하셨던데 한복 입고? 네, 그것만큼 웃기더라고요. 그건 네, 그랬어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뒤에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막판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이 미국 이 트럼프 방송을 할 때 전 사실 내심 트럼프가 더 바람을 탔으면 좋겠다 바람 게 있거든요. 근데 오해하실까봐 조심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럼 주한미군 철수? 저는 그런 것보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트럼프가 더 바람을 탔으면 좋겠다. 누가 되든 저는 사실 누가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후보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트럼프가 좀 더 바람을 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이 힐러리 민주당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 아까 승혜 씨가 얘기했던 대로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약자들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한다에 대해서 표를 갉아먹는다. 문제다. 얘기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현상에 하나가 있는 건 실제 미국 경제와 사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민주당에서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트럼프한테 향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표심은 어느 순간 힐러리가 잘한다고 힐러리한테 수렴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미 구조상. 그리고 전 트럼프가 바람이 더 불었으면 싶은 거는 미국 사회에 이런 예를 들면 힐러리는 사실 미국의 주류가 볼 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오바마도 흑인이었지만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부시도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주류층에서 나왔지만 뭔가 공화당 내부도 분열시킨 만큼 약간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브렉시트 얘기하고 이럴 때처럼 이런 게 더 조장됐으면 좋겠다 저는. 상당히 근거가 과학적이고 딱 탄탄히 깔려 있는. 그래서 그게 너무 계속 트럼프 바람이 더 불었으면 좋겠다. 유지가 되고 그래서 미국 주류층이 계속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샌더스가 없어지고 미국의 지금 제3 후보 자유당이랑 녹색당 후보들이 8% 4% 받은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막 그 녹색당이랑 개혁당이랑 옮겨 다니던 랄프 네이더 그 사람이 2% 3% 받아가지고 오바마 힐러리가 졌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민주당 쪽. 근데 지금 8% 4%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표를 잠시겠다. 네네 그런 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망에서 뭐 트럼프가 그런 어부질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확정적으로 누가 되겠냐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의 수들이 좀 있지 않나. 아, 이런 근데 생각이. 누가 돼도 걱정됐는데 나는. 아 근데 미국 대선 때마다 원래 그랬던 것 미국이란 같아요. 나라가 미국이란 저는 나라가 그래서 걱정스러운 맞아. 나라 아닙니까? 계속 걱정됐었던 것 근데 같아. 그런 게 지금은 좀 누가 돼도 걱정스럽다라는 얘기가 지금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오바마 선거 때까지도 사실 그게 그런 인식이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 때 이게 한번 또 바뀐 거예요. 제가 그때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제 옆방이 재미동포였어요. 사업가인데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뭐 사기꾼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랑 이제 운동하는데 오바마 당선과 관련해서 그래도 그때 우리는 그런 운동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미국에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제국주의를 그냥 날려주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아니냐 이쪽 날개로 날다가 요거도 먹으면 이쪽 날개로 날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펄쩍 뛰더라고. 미국에서 흑인이 된다는 게 어떤 문제인지 아느냐 이거는 한국에서 계급 문제를 얘기하는 수준 정도다. 차원이 다르다. 막 이 얘기를 막 미국에서 한 20년 산 사람 입장에서 생활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흑인은 진짜 다르려나?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 편지 막 쓰고 하다가 그래 오바마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막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잖아요. 실제 대외 정책, 국제 정책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는 뭐 실제로 그 당시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는 미국발 경제 위기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미국이 경제 위기를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조지 부시의 일방주의 정책으로 맘대로 하다가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위기를 봉합을 해야 하는데 위기 봉합은 혼자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방주의에서 이른바 오바마의 스마트 외교 형식으로 바꾸자. 그러면 뭔가 내가 반성하고 사과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스처의 입장에서 그럼 이번엔 막 흑인으로 갈까? 이래가지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이래가지고 우리는 달라졌다. 우리 미국은 달라졌다. 라고 하면서 오바마 처음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대화를 존중하겠다. 라고 하면서 중국과 대화하겠다. G20 만들고 그렇게 행보를 펼쳤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딱 보면은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 대선 전망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의 대선 전망과는 다르다. 미국 주류층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다 보는 거잖아요. 군산복합체나 재력 있는 이쪽 달러를 쥐고 있는 사람, 석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말했던 대로 이제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로 사기치던 게 한계가 도달하니까 흑인을 내밀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흑인 또 내밀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미국 주류층에선 저는 힐러리가 호감이 갈 것 같거든요. 힐러리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또 한번 사기 한번 쳐보자 했는데 이걸 미 국민들이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게 트럼프로 오히려 반영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전망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좀 살펴볼까요? 트럼프, 뭐 힐러리도 말이 많지만 트럼프는 그냥 또라이라고 얘기가 아예 되고 있어요, 그냥. 또라이라고. 거의 뭐 미국의 허경영? 아니 허경영은 그냥 허풍을 좀 치고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근데 트럼프는 정말 그냥 호감을 가진 사람 막말이란 말이에요, 막말. 네. 트럼프는 그거 호감 가진 얘기했어요? 사람 많아요. 제가 자꾸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몇 분지 1이 징역이라서 징역에서 허경영 만났어? 네. 정말 자주 만났어요, 저는. 변호사 접견하러 갈 때도 저는 변호사 접견을 많을 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실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으면 변호사들 4-5명 사고 또 그런 변호사가 있어요, 이제. 그 접견 전문 그러니까 변호사. 그죠. 접견 전문이라기보다 이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결제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만나지. 운동을 가도 만나지. 접견을 가도 만나지. 근데 접견을 가도 저처럼 이제 그 양심수나 아니면 재벌이나 정치인들은 그 접견하는 호실이 수십 개 중에 뭐 몇 개 번호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집중 관리하는 대상들. 그래서 항상 옆에 앉는 거예요. 옆에. 그리고 딱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인사했어? 네, 인사했죠. 그때는 다 안에는 다 친해요. 건달부터 뭐 네. 저희부터 정치인 다
거긴 또 1심 단결이 약간 돼요. 그 그래? 안에서는 예, 예. 그 안에선 교도소 당국만 적이야. 나머지는 다 동지야 또 약간. 그래서 옆자리 앉고 하는데 우선은 첫 인상 정말 꼬질꼬질하게 씻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옷이 정말 더러워요. 김치 국물 무슨 국물 이렇게 갖고 꼬질꼬질 어디 보면 노숙자 같이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고 모습이 그러니까. 근데 볼 때마다 말을 그렇게 많이 시켜. 자기 책을 맨날 자기가 쓴 책을 맨날 들고 다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 책을 봐야 된다고. 아직도 못 봤냐고. 당연히 안 봤잖아요. 우리는 꼭 보라고 하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책 주고 받는 게 불법이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됐다고. 근데 책을 안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던 얘기, 지금 재판 얘기 막 하는데. 나 누구라고 얘기해줬어 경영한테? 네, 운동권이라고 얘기했죠. 운동권이라고 말고. 네. 나 한총련 의장 출신이라고 이런 거 얘기해줬어요? 뭐 그렇게 대화 나눌 사실 의지가 별로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길을 딱 꺾어놨어야 되는데. 네. 하여간 허경영과 트럼프는 이미지는 사실 제가 볼 땐 많이 다릅니다. 허경영 씨는 진짜 약간 코미디언과. 근데 트럼프는 그거. 트럼프는 저기지 엄성섭. 아니 TV 조선 앵커. 코미디언과라기보다는 트럼프는 약간 그 미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 네. 엄성섭 오히려, TV조선 엄성섭 막말하면서 오히려 막말하는 거냐? 엄성섭을 몰랐어. 내가 맞장구 못 치겠네. TV조선 돼지 있잖아. 막 소리 지르면서 방송하는 애. 돼지라 그러면 어떡해요? 돼지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뭐 고소 당하죠 뭐. 그냥 민초라 그러지 뭐. 네네. 어찌됐든 트럼프 얘기. 네, 트럼프. 실제로 트럼프가 막장 드라마다, 막말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막말 한다며 이러고 어떤 막말을 했느냐. 근데 보세요. 클린턴은 IS의 공동 창시자다. 야, 이거 골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에서 유세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그게 왜 막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또 맞는 말을 또 고르다 보니까 뒤로 뺐어요. 통찰력이 대단한데요, 트럼프? 맨 처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클린턴 뇌에 문제가 있다. 와, 그것도 통찰력이 있네요. 네, 그래서 내가 클린턴이라고 하면 저기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 얘기하는 거죠? 힐러리 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막말의 거의 탑 버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근데 최근에 나타난 양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클린턴 힐러리죠. 힐러리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강 기록을 공개해라. 그래서 힐러리가 실제로는 2012년에 12월 달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뇌진탕 증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작년 배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그러니까 장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혈전이 뇌를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뇌에서 혈전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강 기록 공개해라. 우리가 이 얘기 안 했죠. 힐러리와 트럼프가 몇 살 차이 날까? 좀 아까 전에 곽 나 PD는 네. 10살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 나지 않을까요? 야, 이렇구나. 힐러리가 성공한 거예요. 화장을. 그렇게 잘한 거지. 힐러리 나이 많아? 70대 넘었어요, 그럼 힐러리도? 힐러리 지금 나이가 69이잖아요. 트럼프는 몇 살인데요? 트럼프가 46년생, 힐러리가 47년생. 뭐 한 살 차이야? 어머. 힐러리 내년에 칠순이에요. 이 정도면 그 오빠라고 안 불러도 돼요. 나이 70에 한 살 차이면 친구잖아요. 거의 뭐 친구 사이로 맞먹는 거죠. 근데 클린턴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IS 관련해서. 플로리다 유세에서 뭐라 그랬냐면 IS는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한다. 오바마는 IS의 창설자다. 와, 골 때리는 거죠. 현직 미국 대통령이 IS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공동 창설자는 힐러리 클린턴이다.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죠? 공격을 하려고. 공격하는 방식이 대체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갖고 한 얘기는 아니고. 뭐 근거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막말이 아니지. 난 그렇게 본다. 네. 근데 힐러리 뇌에 문제가 있다. 이 발언은 요즘에 보면 또 근거를 획득하고 있어요. 힐러리 건강 이상설이 지금 뭐 그 어떤 한간에 우리가 또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많이 나오는 나라로 노스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북한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할 수밖에 없네. 근데 지금은 현실적인 건강 이상설이 막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클린턴을 미국에서 쫓아내겠다. 왜?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불법 이민과 관련한 관대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최근에 보면은 왜 흑인과 이 미국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이 총을 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종 갈등들이 막 불거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흑인들은 지금 당장 길을 나서면 총을 맞을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 잠깐만, 우리가 막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걸 뽑아놨는데 이게 전부 다 대단하네요. 미국 사회를 표현 방식이 거친 거지. 네. 적나라하게 내용에 뭔가 연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로 걸릴 수 있네요.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뭐 약자에 대한 막말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주류층도 아니죠. 트럼프가 대변하는 게 또 부자들만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인 사회에서 이미 이제 뭐 히스패닉이나 그리고 뭐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 동양계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긴 또 하류 백인 하류층들의 의사도 대변하는 거잖아요. 또 그게 맞다 틀리다 전에 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왜 그런 정치 발언을 하는지는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공감이 된다기보다는 대사에 뭐 노골적으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노골적인 집도끼 전략. 왜냐면은 어쨌거나 미국은 백인이 다수기 때문에 그 백인 하층민, 백인 서민들의 마음을 쟁취한다면 그건 뭐 히스패닉 어쩌고 흑인 어쩌고 아무리 해봐야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힐러리를 향해서 한 말들 중에는 그 상당히 여성 비하적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뭐 노골적인 집토끼 전략이고 나발이고 간에 여성, 뭐 그리고 이민자, 불법 이민자, 뭐 이슬람, 흑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무 시각이 진짜 뭐 완전 이건 쓰레기잖아요. 그런 걸 딱 보면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대요. 네, 공감돼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티셔츠를 입겠죠. 거기에다가 빌 클린턴 사진을 붙여놓고 위에다가 이제 우리말로 치면 강간, 레이프이라고 이제 써가지고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빌 클린턴한테. 강간범이라는 우리는 뜻인가? 저는 90년대 빌 클린턴 부를 때 자크라 불렀는데. 자크? 지퍼? 지퍼. 네. 자꾸라고 불렀어요. 아, 자꾸 그래요? 클린턴. 자꾸 클린턴? 네. 근데 루인스키 사건 때문에 그 비하한다고 전부 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있죠. 빌 클린턴이 젊을 때 강간을 했다. 강간범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주장. 뭐 개판이네요. 대선인데 그래도 나름. 근데 저는 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의사를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될 거고 이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고 걱정이 돼요. 근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개판이라고도 생각은 했는데 또 우리나라로 빗대 보면 우리도 박정희 갖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은데. 어떻게? 정말 많잖아요. 뭐 여자 문제든 그리고 문제든. 또 예전에 19금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낭낭클럽? 아니 그리고 박정희가 죽은 날 그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시바스 리갈? 네, 시바스 리갈이든 뭐 주변에 있던 뭐 여성들이든 이것만 가지고도 완전 몇 편의 대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 다뤘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네, 우리 라반텍 브리핑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살짝 다룬 그 적이 추억의 있었어요. 라반텍 브리핑. 예. 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의 주장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뭐 니네가 다 부담 안 하면 우리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야 막 이래서 제가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땡큐죠. 근데 뭐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들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근데 그 발언의 진위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둔비를 주한미군을 올려달라? 철수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라. 주한미군 네. 주둔비를 올린다고 또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대규모의 반미 시위가 시작될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정확한 말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이죠.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 안 올리면
안 올리면 미군 뺀다. 아 근데 맨날 올려줬는데 왜 지랄이야? 더 올려라. 지금 50%좀 넘는 수준이잖아요. 니네가 100%다 대폭 올려라. 100%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한미군 주둔비가 2배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투쟁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철수하면 땡큐 아닌가요? 주둔비 안 올려줘서? 주둔비 안 올려줘서? 네. 못 올려줘서 그러니까 철수하면 이게 땡큐 말도 아니야? 안 되는 역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반격을 하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리고 사드 효과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발언에서 논란이 된 거는 미국 정치권 내에서 이게 왜 논란이 됐느냐면 미국 사회, 미국 정치권에서 금기시 돼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터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말을 해버렸다는 거기에서 이 논란이 좀 진행이 된 거지. 트럼프가 실제로 안 되면 미군을 빼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원래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와서가 또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주한미군 철수? 네,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둔비는 올리겠죠. 네, 올리려고 반면 하겠죠. 주한미군 주둔비를 강하게 한국 정부에게 압박을 하지 않겠나. 또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아니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이전에 지금 부시 말고 애비 부시 있잖아요. 92년에 대통령했던 애비 부시는 자기는 힐러리 찍겠다고 공화당 네. 그랬어? 대통령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 그랬던 그런 것 사람들이 같다. 제법 있어요. 중진 인사들이. 그래서 이미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도 공화당 주자들도 이전의 인사들도 얘한테는 집도끼잖아요. 중요한. 제가 2008년도 저도 물론 뭐 징역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우리 진님에 비하면 참 번데 앞에 주는 잡는 건데 2008년도에 그때 유치장에서 감 있다고 왔어요. 그때 콜린 저도 파월이라고. 유치장 얘기도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 콜린 파월 예전에 파월. 그 이라크전을 했던 중부군 사령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공화당 지지자인데 콜린 파월 사령관이 그때 합참의장이었는가 뭐 그래요. 그 사람이 뜬금없이 오바마를 지지하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근데 그때 어떤 느낌 받았냐면 공화당의 주요한 인물이 왜 오바마 지지를 선언할까? 이번엔 오바마가 되겠다. 그때 공화당 후보는 누구였어요? 존 맥케인. 어, 네. 기억도 안 나네. 네. 그래서 트럼프만 딱 보면 대선이 그냥 상대 후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 판세일 것 같은데 트럼프 얘기만 하다 보면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말 자체가 완전 허무맹랑한 이를테면 공중부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대통령 깜치고는 말이 너무 허접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우리가 했던 미국 사회를 나름 그래도 통찰력 있게 보는 면이 있다가 있지만 말이 너무 얼척없이 나와버리는 이게 자극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그 정도로 느껴지는 거지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엔 훨씬 심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지금 박 대통령 봐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사실 그렇게 통제가 돼야 되는 건데 막 나와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 상대도 그에 못지않다. 우리 힐러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는 문제로 치면 트럼프는 막말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힐러리는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거짓말, 이른바 이메일 사건이 있죠. 클린턴 재단의 문제도 있는데 클린턴 재단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또 8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클린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전에 각하 MB도 재단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만들긴 만들지 어제 않죠? 터진 거 최순실이 압력 넣어서 만든 K스포츠 미르재단. 네. 미르재단. 그것도 배후에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다 것처럼 비슷하네. 클린턴도 이제 재단을 만들었는데 클린턴 재단의 재단 운영비를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좀 사용을 했다. 그런 논란이 나면서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좀 제기가 됐죠.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거는 유명한 게 이메일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했잖아요. 국무장관이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국무장관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왜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외교부가 없어요. 국무부가 외교부를 대신하고 있다고. 이건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도 많이 하죠. 이 세계가 우리가 외교를 왜 하냐. 다 우리 건데. 예, 우리는 국가의 운영을 통치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국무부가 외교까지 관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 하는 시절에 이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이메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개인 메일을 썼다는 거예요. 국무부 메일을 쓰지 않고. 그래서 이게 과연 공직자가 할 일이냐라고 하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됐죠. 힐러리는 의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바빠서 그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아서 그랬다는 거죠. 이메일 2개를 관리하면 얼마나 이게 또 귀찮고 그러냐. 나도 뭐 핸드폰을 2개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관용 폰과 개인 폰을 따로따로 가지고 다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게 뭐 말인지 뭔지 완전 변명으로 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가 몇 명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실제로 법 위반이라면서요. 연방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힐러리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론으로는 미국 국무부가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홈페이지 같은 데다?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이거 보면 힐러리의 권력욕도 장난 아닌 거죠. 예. 자기의 개인 사생활을 다 까버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큰 흐름을 보면 힐러리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의혹을 제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어요. 미국 대선은 뭐 무난하게 힐러리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갑자기 힐러리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가을 들어가지고 원래 가을이 좀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찬바람 불면? 뇌 쪽으로 위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찬바람 불 때인데 9월 5일에 힐러리가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침이 계속 났다는 거예요. 연설하다가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더 이상 연설이 잘 안 돼서 옆에 보좌관이 물을 갖다 줘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이랬던 모습이 있어요. 물을 먹다가도 힘들어했죠. 물 네. 마시는 것도. 야, 이거 뭐냐? 힐러리 건강이 좀 이상 있는 거 아니냐라고 쑥덕쑥덕대는 와중에 6일 뒤에 9월 11일이죠. 그러니까 9월 11일은 미국의 9.11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맨하탄에서 9.11 테러 관련한 이런 뭐 기념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힐러리도 갔겠죠.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힐러리가 처음에는 뭐 잘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이른바 졸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변의 보좌진들이 황급하게 힐러리를 태워가지고 차로 이동을 하는데 차로 들어가면서 거의 완전히 땅바닥에 꽈당하는 수준으로 자빠지면서 차를 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힐러리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측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 빨리 건강기록 공개해라. 이 말이 되냐 이게. 그러고 지지율이 완전 반등돼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힐러리가 2012년에 뇌진탕 증세로 그 뇌에 혈전이 발견됐다. 트럼프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 어떡할 거냐 라고 이제 치고 나와버리니까 미국 사회가 완전히 흔들리는 이런 국면 아니냐. 그래서 이 힐러리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나 힐러리나 둘 다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심히 지금 뭐 미국 사람들은 걱정스럽지 않나. 근데 폐렴 때문이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되게 네. 웃기잖아요. 그 힐러리 쪽에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가벼운 폐렴 증세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 폐렴은 전염성이 없는 거다. 근데 그 얘기 왜 했을까? 폐렴이 전염성이 없다는 아닐까? 얘기를. 유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힐러리가 캘리포니아 유세를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폐렴은 전염성이 없는 거다. 아니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라고 다니면은 사람들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세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 근데 힐러리가 폐렴 그랬던 폐렴 환자다라고 얘기되면은 사람들이 힐러리 근처로 가겠어요? 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뭐 오는 게 뜸해져 버리면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폐렴은 전염성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후에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으니까 많이 와서 힐러리 후보랑 사진도 찍고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아니냐. 건강 이상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실제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돈이 돼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 실제 클린턴 재단이 뭐 외국의 기업들한테 돈을
뭐라 그러죠? 후원금 이런 거 받고서 무슨 비자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메일들이 공개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돼야 움직인다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실제로. 근데 그거는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바른 말들 아니에요? 미국 정치인들이 돈이 되면 움직이는 거지. 그걸 아예 그냥 하나의 철학화했잖아요. 실용주의라고. 물론 그거를 이제 그거는 이명박 뒷돈을 받고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뒷돈을 받거나 앞돈을 받거나 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근데 좀 아니 뭐요? 이거 범법 옹호하는 아니야 거예요, 이거 지금? 범법? 아니 옹호하는 게 아니라. 범법 아니냐고. 이게 바로 그 뭐 스폰서 감사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거죠. 관행 아니냐. 미국 사회에서 관행 아니냐. 아니 중국 우리가 막 중국이나 구사회주의권 나라 가면 뭐 뇌물을 안 주면 일이 안 된다. 실제 그렇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나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구사회주의권 나라들은 관시. 관시. 그 관료나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을 끼지 않으면 실제 일반 경제 활동이 크게 펼쳐지는데 진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게 진짜- 구사회주의권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그런 거죠. 근데 뭐 동유럽 이런 데도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쿠바나 우리나라도 운영이 불과 끝나고 20년 그러니까. 전만 해도 그랬어. 네. 우리나라도. 근데 저는 그런 데서 방식이 달라서 그러지 미국은 오히려 그런 부정부패가 가장 최고로 첨단화돼 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고 돈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폐기하고 하는 걸 합법화 시켜놨잖아요. 미국은 로비로.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는 아까 뭐 승혜 씨 얘기했던 대로 범법인데 곽 박사님 말대로 이 나라에선 이게 통용되는. 지금 힐러리는 이것도 범법이고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가 뭐 그 연방 기록물법 위반? 이것도 뭐 실정법 위반자잖아요. 사실 대통령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 힐러리가 아픈 게 이 현상 보면 이게 제가 의학 전문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다리를 기우뚱한 거랑 말을 어버버 한 거랑 말도 그리고 어버버해? 말을 어버버 한 거랑 그리고 이번에 귀에 몰래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던 게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던 거 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좌담 포럼 자리에서 네. 이어폰. 근데 힐러리는 또 아니라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공격하는 층에서는 누가 이어폰으로 몰래 말을 해주지 않으면 말을 잊지를 못하는 상황 아니냐. 힐러리는 박근혜야? 아니 힐러리. 아니 그러면 첨단화되어 있는 거네. 근데 힐러리 측은 조명 때문에 잘못 보여진 거다. 이어폰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걸 종합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아픈 증상이면 뇌 이상 아닌가 사실상 뇌 이상. 근데 뇌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트레스가 딱 때릴 때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90년대에는 남편 때문에 완전 정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잖아요. 또 백악관 안에서 몇 년을 그걸 그렇게 한 몰라요. 거잖아요. 미국인의 정서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게 고도의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난 밖에 나가서 몰래 했으면 되는데 백악관 안에 집무실에서 막 그런 루인스키랑 막 그런 짓을 막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세계에 공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부인으로서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근데 그건 저는 모욕적이고. 부인으로서 치욕을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의 정서를 잘 모르겠는데 힐러리라면 뭐 그게 부인으로서 치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치욕을 느꼈어요. 네, 뭐 그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때 국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국무부 장관을. 근데 트럼프가 지금 고립주의로 약간 돌아선 것도 그렇고 트럼프는 결과로서 지금 오바마 정치의 결과물로 대외 외교가 안 됐다. 그리고 미국이 기존의 정책을 돌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을 낸 거고 오바마 집권기 동안 국무부 장관을 했던 전 일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캐리가 했지만 실제 이 과정에 일이 안 풀리고 막히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는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가 많이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실제 뇌 이상이라는 게 정황으로 봐도 많이 좀 설득력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진짜 아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샌더스 대체설까지 나와요 지금. 그래 네. 괜찮네. 아니 그 공식적인 건 아닌데 대체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뇌 이상이면 딴 이상도 아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트럼프랑 힐러리 저희가 이렇게 다뤄봤는데 자, 그러면 네. 이 미국의 대선에 이제 TV 토론 할 거 아니에요. TV 토론 골 때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래 막말을 막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힐러리 후보 지금 춤춰볼 수 있냐고. 많은 여기 보시는 시청자들이 다들 걱정하시는데 한번 춤 한번 춰보시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안 추겠지. 아니 근데 저는 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출 수도 저는 있다고 힐러리가 지금 약발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춤을 추면 토론에 춤을 나갈 추면- 때는 약을 이빨에 먹고 나가면 보세요. 되니까. 춤을 추면 춤을 추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춤을 안 추는 걸로 공격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춤을 많이 추면 그죠? 약을 많이 빤 거고. 예. 춤을 많이 추면 동작이 이상하다. 다시 해봐라. 아, 거의 그게 예. 우리가 아는 히로뽕 이런 마약이 아니라도 첨단 마약성 약들이 있잖아요. 진통제. 예, 첨단 약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또 징역에서 이게 또 전문인데 마약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불법 마약으로 지정하는 게 이 마약을 만든 사람들도 화학 조합을 계속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 화학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약에. 근데 이 조합에 화학 조합을 약간씩 변형을 주는 거야. 네. 그럼 지정이 되지 않은 마약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마약들이 신종 마약은 다 지정이 안 된 거야. 이거는 해가지고 검출이 돼도 불법이 아닌 거야. 그런 거를 잘 나가는 재벌들이나 기업인들은 그렇지. 영화 베테랑에 보면 재벌인들이 쓰는 마약 있잖아요. 네. 재벌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막 고도의 집중력, 열정 이런 거를 하려고 일부러 쓰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징역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쓰는 마약은 검출되면 안 되잖아. 만에 하나 기업 범죄로 해서 징역 들어왔을 때 머리카락이나 피 검사에서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안 걸리는 마약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수업을 듣다가 그때 교수님이 그때 막 복잡한 유기합성 막 반응식을 막 쓰고 있어요. 쓰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야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온 거지만 하면서 혼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좀 뭐 하는 거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뭐로 끝난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코카인이야 하면서 이제 칠판으로 싹 지워버리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저거 하면서 막 못 받아 적었어? 그랬던. 그러니까 실제로 마약의 종류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옆방에 이제 히로뽕 마약 사범들 방 같이 모아놓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맞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마약은 끊을 수 없대. 이건 불가능한 거래. 마약을 끊는다는 건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래. 근데 이 사람들은 미칠 거 아니에요.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줄 수 있는 감기약부터 뭐 진통제부터 다 받아요. 받아서 계속 이것저것 섞어서 먹어봐. 그러다가 삥 돌게 만드는 조합이 있대요. 마약까지는 안 되지만 삥 돌게. 그래서 제가 감기 걸려갖고 너무 골골한데 옆에 똑똑하면서 한 봉지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먹었는데 이틀 동안 잤어요. 교도관이 와서 깨우는데도 제가 못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서 감기약인 줄 알고 덜컥 먹었는데 한 봉지 먹고 24시간 막 조합을 한 거지. 자기들도 주말에는 이제 일 안 나가고 운동 안 나가고 문 잠겨 있을 때는 전부 다 그거 한 봉지씩 먹고 푹 잔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도 해롱해롱 해가지고 약간 뭐 그런 것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두 후보 얘기를 이제 누가 낫네 누가 안 낫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아까도 트럼프가 이제 뭐죠? 유색 국민들이나 뭐 그리고 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막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이걸로 트럼프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가. 이걸로 그럼 반대로 힐러리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이게 뭐냐면 이게 선거 때 오히려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선거 때가 되면 이걸로 약간 작정과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뭐 동성애 문제, 그리고 유색인종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 총기 휴대 문제, 환경 문제 가지고 공화당은 이래, 민주당은 이래 하면서 서로 작전 짜는 것처럼 판을 키운다 이걸. 근데 이 판이 키워지는 대신 정치 문제, 군사 문제, 외교 문제, 경제 구조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이게 뜨는 만큼 가라앉아 버리는 블랙홀이네요.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오바마 누가 봐도 민주당 총기 휴대를 반대하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당선되자마자 총기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오바마 너는 총기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사냥터 가갖고 딱 총 들고 딱 쏘는 장면 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를 며칠 동안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오바마가. 선거 끝나면 이런 일이 마치 언제 있었냐는 듯 이렇게 돼버린다 미국 사회가. 그래서 오히려 주되게 3대 의제라 그러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선거 때만 되면 드러나는 정책, 낙태 문제, 총기 휴대 문제, 환경 문제. 이번에 이제 불법 체류 문제까지 더 불거지긴 했는데 이런 게 오히려 이 자체가 의미 없는 논쟁은 아니지만 이 자체도 의미 있는 게 있지만 이슈를 먹어버리는 진보와 핵심 보수를 주제를 먹어버리는. 근데 얘네는 머리를 쓰고 있다. 이 이슈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실제 치부를 가려버리는. 그죠. 이를테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컨트롤할 그죠. 거냐, 그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세계가 갈수록 이제 뭐 갈등 그리고 뭐 테러
문제들이 뭐 테러는 아, 뭐 다 되고 미국 경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컨트리 C들이 다 파산해 가고 있고 주가 파산할 위기가 오는 거고. 흔히 말하는 일자리 창출 문제. 그러면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총을 가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동성 결혼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걸로 이제 후보가 결정돼 버리는 정작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2009년인가? 그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책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 한 7년 전인데 미국에서 5천만 명이 식량 쿠폰을 받아서 식량 쿠폰이 뭐예요? 뭐예요? 식량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가져가서 그 슈퍼에 가가지고 나라에서 준 식량 쿠폰을 가지고 음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스팸을 먹기 시작한 거야. 원래는 미국은 스팸을 선물하면 치욕적으로 여기잖아요. 스팸은 말 그대로 스팸이잖아요. 우리 매일 스팸처럼. 그래서 스팸이 된 건데 미국은 부대찌개 안 먹듯이 그걸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식량 쿠폰이 나오고 스팸이 대유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래 미국 쇠고기 좋다 그러잖아요. 좋은 1등급들은. 근데 이거를 즐겨 먹지 못하는 거지. 다 스팸을 먹게 되고. 근데 그게 6, 7년 전에 5천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훨씬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스팸 비싼데. 확 묻혀버린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요?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총기와 관련된 입장이 뭐냐고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작전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 두 집단에. 네. 예. 그래서 누가 되든 그래서 미국 선거 가지고 오히려 선거라기보다 미국 선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축제처럼 하고 막 뭐 전당대회나 후보 뭐 선출대회 이런 거 보면 막 우리나라의 무슨 콘서트처럼 막 하는 거 보면서 부럽다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이면에는 그런 식으로 현혹시켜버리는 뭔가 전통과 문화 이런 게 의도 이런 게 네. 오히려 있지 않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네. 부차적 문제.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이슈는 이슈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과제인데 예, 부차적 과제를 가지고 중요 문제를 덮어버리는. 뭐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 미국 대선이나 한국 대선이나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찍을 놈이 없다. 갈수록 지금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찍을 놈이 없다. 그 놈이 그 놈이고 뭐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뭐 대고 나면 다 똑같고 뭐 거짓말하는 건 매한가지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국 정치인들이 더 앞서가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하는. 마치도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멋은 다 부리는 누구보다도 무능한 사람들인데 온갖 멋들은 다 부리는 그게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도찐개찐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